네, 이번 편은 백내장 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민원 그리고 청원 건수 중 100가지를 추리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중 각 부처 회의나 협의 이런 걸 통해서 17건을 따로 빼냈는데요. 이 17건에 해당하는 국민제안 보고서에 백내장 관련 지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시고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백내장이 지급되다가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지급되지 않는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까지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됐는데 돼도 너무 많이 됐어요. 보험사별로 손해율이 조단위에 이르게 되다 보니 이거 여태까지 기준으로 그대로 지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한 2월 정도 됩니다. 다 주다가 2월부터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자, 이 지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수술 적정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백내장으로 수술하게 되시는 분은 세극등 현미경이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눈에 약을 넣어서 동공을 확장, 산동한 상태로 이 사람의 수정체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 세극등 현미경이란 것인데요. 이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하면 수정체의 피질, 핵, 그리고 훈항의 혼탁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5단계에서 6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이제 3단계 이상의 혼탁을 가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심사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여기에 6월 17일 대법원 판례가 불을 붙여버립니다. 재작년 12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2월부터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를 했다. 세극등 현미경상 스코어가 3 정도 이상이 돼야 이거를 보험금을 지급하니만이 결정을 했다. 6월 17일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대법원 판례는 특정 병원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함에 있어서 1시간 40분 정도 만에 환자들을 퇴원을 시켰대요. 자, 여기서 1시간 40분이란 시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실손의료보험, 그러니까 실비보험이라고 표현하죠. 이 실비보험은 통원 한도와 입원 한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원 한도 같은 경우는 실손 1, 2, 3, 4세대에 따라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한도가 크죠. 근데 통원 같은 경우는 맥시멈 25만원에서 5만원까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몇백만원, 몇천만짜리 수술을 받았는데 통원 한도 적용을 잘 받아봤자 25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대법원 판례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태까지 앞에는 지급을 잘했다. 근데 심사기준 강화시켜서 수술 적정성,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아도 되는 상태인지 안 되는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입원 적정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원 치료까지 필요했냐 안 했냐 하는 6시간 기준이 새로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수술 적정성과 입원 적정성 두 가지를 동시에 넘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민원 청원건 전부 다 취합해봐라. 25,800건이랍니다. 이 25,800건 중에 100건을 출연했습니다. 이 100건 출연한 것 중에 17건을 다시 출연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국민제안 보고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17건 내에 보험사에서 백내장 관련된 지침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수술 적정성, 입원 적정성 두 개 산을 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술을 해주신 주치의 선생님은 따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의사한테 의료 자문을 맡겨서 이 자문 결과에 따르자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그러니까 자문을 회신한 이 제3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은 밝히지 않아요. 밝힐 수가 없죠. 밝히는 순간 당신이 누군데 내 관련돼서 수술을 하니마니 왈가왈부해서 내가 보험금을 못 받게 만드냐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자문을 받았는지 병원 정도는 오픈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를 치료한 사람이 아닌 제3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서 작성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법원 판례가 불까지 붙여서 입원이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중증 코드 등록돼서 중증 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합병증이 심했는지 이 여부까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산을 넘어야 되냐, 이 사람의 수정체 상태가 앞서 말씀드린 혼탁도가 충분해야 하고, 이 혼탁도가 충분하더라도 통원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뭐 중증 질환이 있었다, 혹은 뭐 합병증이 심해서 수술 후에 안압 상승이 뭐 눈이 터질 만큼 강해가지고 그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약물 투여하고 병원에 있어야만 했다, 이 모든 산을 다 넘어야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을 한 걸로 보험사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겠죠.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보험사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도 많고, 금감원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문도 모르고 보험금 지급 못 받다 보니 뭐 단체 소송 2,000명을 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취합을 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고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023년 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정확하게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밤에 각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 보낼 백내장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금융당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으로 보낸 것들을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싶어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가이드라인만이 여러분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악인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지금 현재 보험금이 제일 안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하나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백내장 관련돼서는 포괄소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입원에 해당하고, 이번에 뭐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뭐 우리 손사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 사람은 입원에는 해당한다 정도의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모 H사에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 올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판례가 나오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국민제한 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해 어느 정도 지급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건 여러분에게 되게 큰 희소식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보험사 입장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 실손 관련해서 손해율이 이만큼 증가하게 돼버리면 자기들도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은 부분입니다. 보험료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이거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모두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그런 개념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하지만 또 환자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내가 여태까지 보험료 갱신되는 거 전부 다 내고 이제 와서 내가 수술 한번 받아서 청구해봤더니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줘?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급을 안 해주는 기준조차 불분명해? 사실 백내장 수술이란 것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수술이고, 모든 실손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실손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 단독 실손이 판매되기 이전 1, 2세대만 적용이 되다 보니 이분들은 보험 가입하신 지가 이미 엄청 오래되셨어요. 일반 건강보험에 실손을 끼워서 밖에 판매가 안 됐던 시절이다 보니 지금까지 갱신보험료 내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을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안 주겠다?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저는 약관 잘못 만든 보험회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관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사실 지급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고 이거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서 특정병원 판례로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비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아마 백내장편을 한 편 더 올릴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한 보고서 관련 백내장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막대한 수술비에 뭐 카드 일시불 끄시고 뭐 신용불량자 된다, 나 보험금 못 받겠다, 이제 일도 못 하시고 지금 데모하시고 시위하시는 분 제가 뭐 뉴스로도 많이 보고 뭐 주변에서 듣기도 듣는데, 모쪼록 보험사와 원만하게 조율이 잘 돼서, 이건 뭐 저희가 뭐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원만하게 정리가 잘 돼서 하루빨리 가게에 다시 복귀하고 생업에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